안녕하세요. 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이를테면 어머니와 같은 단어죠. 자영업자도 많은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형제와 부모의 일터, 삶의 질곡이 가득한 생계형 공간,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생계를 위한 선택일 뿐이었죠. 다만 그 수가 급여를 주지 않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지만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휴폐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이죠. 정부의 각종 지원과 이런 것에 불구하고 흡사 암처럼 치료제가 변변치 않은 불치병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조선시대의 의학과 질병으로부터 서민을 구류하던 해민서처럼 민생경제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지난해 이맘때쯤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 바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께 신종 감염병이 더 치명적인 것처럼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이런 소비 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는 현금의 시중이 잘 돌지 않는다는 만성적 동맥경화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에게 순식간 개점 휴업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거리에 사람이 사라지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쉴 새 없이 들려올 뿐입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방역만큼이나 경제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1370만 도민 전부에게 지급한 정책은 정말 정광석화 같았고 심정지 상태의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과 같았습니다.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한정해 현금처럼 저축할 수 없고 반드시 써야 하는 지하화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비지출을 전제한 공적 이존소득이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올 한 해 정부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비롯해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소비자를 거쳐 누수 없이 민생경제로 스며들어갔습니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가 전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는 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80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보다 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이존소득에 힘입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91만 2천 원으로 정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하는 것으로 회복됐습니다. 올해 4월에 지급되기 시작한 정부 재난지원금은 7월과 8월 기간 중 이러한 지역화폐가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돌고 일일 확진자 발생수가 한두 자리로 안정화되는 그 시기에는 이제 곧 코로나도 종식되고 평상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8.15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은 기초 체력이 바닥난 자영업자를 쓰나미처럼 덮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인 장마와 홍수, 태풍에 아우성은커녕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낼 기운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단체 줄넘기 중이다.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은 이제 우리와 오랜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함께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비대면입니다.
시장통과 골목에는 이른바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 장사할 맛이 나는데 이젠 모이지 말랍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영업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을 지칭하는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대면 채널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온택트 시대가 열렸으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하고 온라인으로 활동 비율을 늘려가는 소비자 현실에 맞춰 자영업자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인데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면서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와 주방용품, 테이블 의자를 구매해 오는 손님께 맛있는 음식으로 장사해온 우리 자영업자에게는 온택트, 언택트 뚝딱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구별 없이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우선 기존의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과 추진 형태를 모두 아이도 공모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무원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 모든 대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개인, 상인 조직 상관없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온택트와 연관해 제한토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홍보와 신청 구비 서류를 간소화시켜 몰라서, 어려워서 신청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목경제 공동체 조직과 지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조직과 공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단체 줄넘기는 K방역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터잡아 자영업자가 힘을 합쳐 골목경제 공동체가 방역과 경제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인회의소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과 아파트 단지의 상가까지도 골목상권 매니저를 파견해 지난 2년간 300여 곳의 골목경제 공동체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과 교육, 선진지 견학, 마케팅 사업,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믿는 구석 지역화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일할 만큼의 몫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3만 불의 소득으로 다가왔다면 지역화폐는 애당초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해 1,55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처분 가능 소득 가운데 극히 일부가 지역화폐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은 경쟁하고 국민은 선택한다는 말처럼 경기지역화폐 관리 포털을 통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전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지급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사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적 이종소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사용한 지역화폐의 월평균 증가율이 2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증가율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해본 사용자가 자발적 재구매와 지속 사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인 국민은 사용 지역과 사용처 제한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더라도 다양한 구매 혜택 등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참으로 애처롭고 눈물겹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경제적 거리는 함께할수록 좋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